네, 부총리님. 네. 민부롬 그 팩트체크 문서 관련해서 간단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요청이 있고 난 후에 작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선후관계를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당연히 저 기재부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작성이 됐던 겁니다. 저희 요청이 내부를 위해서. 있기 전에 먼저 작성을 한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께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 자료 작성된 세부적인 내용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부총리 보고를 받고 자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한국당이 발표한 날부터 제가 보기에는 제 지시 없이도 우리 간부들이 당연히 작업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승인을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좀 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답변 중에 이제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이 소비 투자 같은 이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심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지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이 장밋빛 한 상만 자꾸 심어준다고 심리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계속 보면은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정책 실패를 실패에 대한 이런 국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할 부분은 일제해야 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여지고요. 현재 그 국정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지지도 조사를 보면 가장 지금 국민의 불만은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겸허하게 좀 인정을 하시고 반성을 좀 하시길 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지금 급격하게 그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MF 얘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의원님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은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대외적인 국제기구나 신평사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가 재정 여력이 지금 충분합니까? 네, 저희는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들은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기축통화국들을 제외하고는 40%대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 유지하는 그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한국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부채 GDP의 100% 수준이죠. 가계부채 100%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들 그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면은 지금 국가 부채도 거의 GDP의 지금 10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국가 채무 비율, 순수한 중앙부채 같은 국가 채무 비율만 가지고 기축통화도 아니면서 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선이 적정한지 국가 채무 비율 40% 수준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지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직 그런 그 장기 재정 전망 자료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왜 그 국가 재정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비교와 아니, 통계에 그거는 의해서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가능하고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판단해야죠. 대한민국 정부 판단해서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뭐 IMF의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아니요.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저희만 충분하다고 저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민간에 의해서 활력이 찾아지면은 다행이겠지만은 안 될 때 재정이 역할하는데 과연 국가 채무를 그 참- 부담하면서 할 것인지
어느 정도가 동문수답을 적합한지를 계속 보는데요.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물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뭔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가 안 되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제력 규모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국가의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국가 채무 40%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 또 우리 야당들도 지금 그 대한민국의 지금 급속한 고령화, 또 저출산, 급격한 복지 비용 지출 확대 이런 걸 볼 때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지금 걱정이 많다, 우려가 많다는 걸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그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귀를 닫고 보고 싶은 그 IMF 이런 IMF도 말이죠. 재정 확대도 근거로 하지만 지금 구조조정, 네. 구조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MF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대한민국 지금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죠. 그런 구조개혁이나 이런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아무런 직무급제 지금 포기한 거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39개 중에 지금 3개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기타 기관까지 앞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한 20여 개 기관 기재부의 그 경영평가에 그 반영하실 겁니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 공기업들이 지금 그 2018년도에 적자 규모가 지금 그 약 한 1조 7천억. 그런데 지금 성과급 잔치하고 있죠. 또 임금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막 이런 엄청나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정 확대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근거도 없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금 그런 장비 그 한상만 자꾸 심어주고 있고 그래서 아무런 지금 그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개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정부가 그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하고 왜 국가 채무를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정하면서 과연 낮은 지출 규모로 정부 재정 역할을 낮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9.3% 재정 확장 규모를 짜면서 국가 채무가 39.8%,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감당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도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